정신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오늘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햇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보시죠. 회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송도성, 회보 제23호, 시창 21년 1936 3월호 1. 본회 교과서 보경 6대 요령을 대하는 여러분으로서는 표지 초두의 문제와 같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일구 표를 볼 수 있을 것이요. 또는 본 회보 표지에서도 이와 같은 표를 매월 정식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표를 대할 때 그저 항상 보는 글귀로구나 혹은 그 소리 또 나왔구나 하는 무의미한 생각을 가져서는 못 쓰겠으므로 이에 그 의지를 다시 부연하여 동지 제위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먼저 한 말 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혹자는 이 문제를 듣고 의심하되 물질이 개벽되는 것도 물질 자체가 스스로 되는 바가 아니요 사람의 정신이 들어서 연구한 결과에 전에 없는 것이 다시 발명되고 묵은 것이 새로이 개혁되어 차차 개벽되어 가는 것이니 물질이 개벽되는 것은 곧 사람의 정신이 개벽되어 가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하거늘 다시 무슨 정신을 개벽하자고 이 표를 만들었느냐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근본 하나라 하겠지만 그 정신을 운영하는 방면에 따라서 기술적 정신과 도덕적 정신 양 방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현대 사람은 모든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기술적 정신은 한량없이 개벽되어 가나 그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는 도덕적 정신은 아직도 개벽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개벽시키자는 것이다. 2. 그러면 그 물질을 구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그것은 간단히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저 자동차는 우리 인간 생활에 무쌍한 편리를 주는 물건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을 재산 정도가 살만한 사람이 산다면 그것이 다시 없는 편리한 도구가 되지만 사지 못할 사람이 목전의 편리만 탐하여 사고 보면 결국은 그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서 가산을 파괴하고 자신을 망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어찌 한갓 자동차뿐이래요. 물질 문명에 마취를 당한 현대인은 시대 풍조에 흔들리며 향락 생활에 탐착하여 각자의 분수를 반성치 못하고 의식주의 모든 설비나 기타 몸을 꾸미는 모든 기구에 분수밖의 물질을 구하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정정을 그르치는 일이 허다하며 혹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금광이나 미두 같은 투기 사업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졸지에 경가 파산하는 자가 비일비재하나니 이것이 그 물질을 구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3. 고로 구하는 정신을 개벽시키자는 것은 선량한 교법으로 모든 사람을 교화하여 첫째, 이 지혜 순역을 가르쳐 될 일 안 될 일을 알게 하며 일이 12일을 가르쳐 옳고 그른 일을 알게 하며 또는 안심, 안정 공부를 시켜 그 정신을 튼튼하게 하여 아무리 욕심나는 좋은 물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또는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을 시는 근본부터 구하려는 생각조차 내지 않도록 하여 물질을 취하고 사하는 것을 저 물질에 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시키는 대로 하도록 그 정신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사실로 그러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바라거든 금광미두 같은
만패 일성의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산업공상의 실업에 종사하여 합법적으로 구하게 할 것이니 그런다면 그 편리한 물질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올 것이며 구하여도 아무 재화가 없을 것은 사실이 아닌가. 4.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간단히 한 예를 든다면 가령 사람이 신식으로 발명된 좋은 칼 하나를 샀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칼을 정당한 곳에 사용하고 보면 그 칼이 오죽이나 편리한 칼이며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는 칼이지만 만일 그 칼로 도적질을 한다거나 또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는데 사용하고 보면 그 칼 하나로 인하여 제 생명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그 좋은 칼이 세상에 나온 가치도 없을 것이요. 그 칼을 만들어낸 자의 공덕도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어찌 한갓 칼뿐이리요. 현대를 보면 진귀한 물질이 발명될수록 그 발달된 기술과 무기를 이용하여 범죄자는 나날이 증가하며 사회 평화는 각각으로 위협을 느껴서 인류 생활은 자상천답의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현상이니 이것은 그 발명된 물질을 자리 이타로 사용함이 아니요 각자의 이용만 얻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까닭으로서 이른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5. 고로 그 사용하는 정신을 개벽시키자는 것은 정당한 교법으로 사람을 교화하여 첫째, 불의는 죽어도 행치 아니하고 정의는 죽어도 행하는 실행 공부를 시켜서 그 물질을 이용하고 보면 차라리 자의 탈의는 될지언정 자리 해타나 자의 타해가 되는 불의한 곳에는 그 물질을 사용치 아니하게 하고 아무리 수고가 되더라도 저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자리 이타의 곳에만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정신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그 물질을 발명한 자의 공덕도 드러날 것이요. 그 물질이 세상에 나온 가치도 있을 것이요. 물질 문명이 인류 생활에 참으로 필요를 줄 것이 아닌가. 6. 다시 말하면 현대는 사람마다 부르짖기를 소위 문명시대라 하나니 인류 생활은 좀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워야 할 것이오늘 지날수록 인심은 야박해지고 세상은 험난해져서 각 신문 잡지의 통신기관을 통하여 들으면 아비를 죽인 자, 형제간에 소송하는 자, 생명보험금을 탐내서 아내나 남편을 죽이는 자, 살인 강도를 하는 자, 사기 횡령을 하는 파렴치한 자가 계속 기재되어 법관을 괴롭게 하고 사회 평화를 파괴하나니 이게 모두 어떠한 원인이냐 하면 대부분은 물질을 구하다가 생기는 일인데 그것은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이 개벽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차라리 초일을 잊고 목시를 먹을지언정 물질이 미개한 옛날 생활이 도리어 편하지 아니한가. 그러하니 이 정신개벽이 되어야만 개벽된 물질이 그 공덕과 가치가 참으로 드러날 것이요. 그 물질과 정신이 양방면으로 개벽되어야만 인류 생활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세계 대세를 짐작하는 유지자들이여 어찌 한갓 물질 문명이 빚어내는 향락 생활에만 만족하여 기울어져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는 정신적 개벽 사업에 등한하라. 뜻 있는 자여 이때의 실로 각성하라. 이 해설은 물질과 정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신과 물질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정신은 정전 사막 정신수양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릅니다. 이렇게 하셨고, 이것은 즉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질이란 정신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감각, 우리를 둘러싼 의식주의 모든 변화되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죠. 천지만물이 다 포함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기술은 우리가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편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발전해 가죠. 계속 발전되어지는데 이 물질이 발전되어지는 것만큼 그것을 구하고 사용하는 정신이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하자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물질은 사실은 돈 주면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물질을 돈 주고 사면 되지. 왜 또 그 물질을 사는데 정신을 개벽해야 되는가요? 네. 물질을 구할 때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네. 살 때 우리가 좋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을 보면 갖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구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사도 되는지 나의 수준,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내가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큰 것을 원해서 그거를 취했을 때 오는 그 뒤 감당,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해야 되는 거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의 원래 본의에 맞게 물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엄한 데다 쓰면, 회설에서 칼을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칼을 이용해서 그 음식을 만들 때 물건을 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참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잘못 그걸 사용해서 남을 해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개벽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물질을 사고 사용할 때 자기 형편에 맞게끔 사용하고 또 유익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정신이 개벽된 세상의 바른 물질 사용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근데 저희들이 신상품이 나오면 사실 눈이 싹 돌아가거든요. 이때 그러면 그 신상에 탁 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요. 이때가 정신개벽, 즉 용신법을 작용해야 되는 때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신상이 나와서 욕심이 나더라도 그 물질을 딱 당면했을 때 나의 아까 말씀드린 나의 지금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 수양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치 순역을 배워서 마땅한지 아닌지 알게 해서 이 일의 12이해를 또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연구해야 되죠. 사리 연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나에게 안 맞다면 내가 그 물건을 기꺼이 취하지 않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취사력을 길러야 하겠죠. 이렇게 3대력이 길러졌을 때 우리는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나 물질을 구할 때 이 정신까지 개벽이 되어야만 그 물질을 다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신과 물질이 같이 갔을 때 인류가 평화롭게 이 물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개벽된 물질도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고 그 물질을 발명한 만들어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공덕도 음. 더 드러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결국은 물질이 개벽되니 사람들의 정신도 개벽되어서 그 물질을 같이 잘 사용하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물질 앞에서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용심법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에서 이 3대력을 양성해서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